4x4 저널리스트로 마음에 드니까 인정하기로. 제 이름은 유순희입니다. 나이는 68년생이니까 56세. 그런데 요즘 나이가 한 살 줄었잖아요. 공식적인 나이는 55세가 되겠습니다. 직업은 언론인이고요. 신문사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생 제가 지켜온 신념, 정신 이런 생각들인데 불가능은 없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제가 살아가는 그 지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ENFG 이게 선도자형이래요. 결과가 일단은 마음에 드니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선도자형은 청중을 사로잡고 또 의욕을 불어넣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뭔가 일을 추진할 때 제가 좀 저돌적으로 하는 그런 성향을 봤을 때는 아, 이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NFJ형. 저는 취미는 좀 구태하고 좀 촌스러운데 그냥 책 읽고 잠자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신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민감한 편은 아닌데 제가 20대 딸이 있다 보니까 종종 듣기도 해요. 사바사. 나 처음에 저게 무슨 소리가 했거든요. 사바사 뭐 살살 뭐 어떻게 약간 헷갈렸는데 그게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뭐 사람 대 사람, 사람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사바사라는 걸 알게 됐고 또 하나 정말 이제 재밌었던 신조가 있었는데 네카라쿠 베당토 투자 뭐 이런 쪽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MZ 세대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라 해야 되나요? 직장 몇 가지가 조합돼서 이렇게 쭉 연결된 게 있던데 네이버 줄임말하고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당근마켓, 그다음에 토스 이제 이런 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 MZ 세대들한테 굉장히 친근하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가장 가고 싶은 요즘 핫한 그리고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이런 쪽. 그다음에 근무 형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요즘 세대들한테 좀 감각적으로 탄력 있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약자를 보고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회나 이런 거는 좀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부산에 살면서. 부산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회는 횟집에 가면 제가 음식이 거의 남아요. 소위 말하는 지게다시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저 한식을 좀 좋아하고 또 고기류도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그 갈비찜 그리고 닭도리탕, 감자 요리 같은 거 좋아해요. 원래 좋아하는 노래는 그 내일이 찾아와도 서울 패밀리의 1987년에 대학가요제 통해서 이제 알려진 노래인데 혹시 모르죠? 요즘 세대들은. 그건 이제 제가 18번인데 이거 말고 최근에 제가 좋아하게 된 게 조화문의 사랑하는 우리. 기회 되면 한번 옛날 가수들의 노래 들어보면 참 울림이 있어요. 가사를 좀 곱씹어 보게 되는데 뭐 그 노래? 보통 사람들이 제 이름이 유순희거든요. 그러니까 유순하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쭉 보니까 성향 자체는 부드럽고 순하고 유순한 게 맞아요. 근데 굉장히 불의를 보거나 아닌 것, 부당한 것 이런 데에 대해서 대응할 때는 굉장히 단호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는 외유내강형, 바깥에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서야 이 힘든 세상에 여성이란 타이틀을 갖고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성이 유씨잖아요. 기계유씨예요. 기계유가인데 신라 때 성골 출신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왕 바로 밑에 그 아창까지 지낸 우리 유삼재 시조 어르신이 우리 성씨의 시조인데 대대로 선비 같은 깨끗하고 청렴한 이제 간직을 가졌던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청족 가문의 유씨 일가의 자손이라는 거 기계유씨 단성공파 38대 손인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나 공적 일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인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가 정말 중요한데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공적으로는 사회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고 또 사심 없이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나중에 한번 듣고 싶어요. 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멍 때리기, 또 멍을 때리거나 잠자거나 아니면 맛있는 집 검색해서 맛집 투어하기.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게 풀리더라고요. 아마도 10년 후에도 항상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일을 찾아서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멋진 곳에서 전원 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 그것도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하겠죠. 비도 오고 그리고 편하게 입었는데 약간 이제 평생 저는 뭐 기자였으니까 기자 스타일의 기자룩, 저널리스트룩. 저는 평생 기자로서만 살아왔어요. 그래서 기자에서 또 편집장에서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정말 무슨 일을 하든 저는 이제 이게 내가 경영자다, 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왔던 것 같고 또 뭔가 추진할 때는 어떤 일이 주어지든 주도적으로 제가 이제 계획을 짜서 일을 하고 또 그게 마치 내가 사주인 것처럼 걱정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 모든 게 이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뛰어온 만큼, 내가 열심히 살고 소신껏 활동한 만큼 이게 다 나의 자산이 되더라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에 봉착하든 저는 이제 최선을 다했다는 것, 거기에는 이윤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항상 소신껏 명분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보다 중요한 거는 그 일이 공의로운가, 내가 하는 일이 공의롭거나 정의롭지 않으면 저는 이제 하지 않았어요. 정통 언론인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정말 바르고 소신껏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그래서 조금 한 7시 반? 물론 알람은 6시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잠자는 시간이 새벽 2, 3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나는 편이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일단은 스케줄표를 먼저 확인해요. 오늘 어떤 일정이 있는지 전날 밤에 보고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기도 하지만 먼저 일어나서 스케줄표를 보고 사전에 예정된 이제 점심 약속 하루에 미팅이나 이제 행사 같은 데 참여하고 하는 게 보통 서너 개 이상 많을 때는 5, 6개 일정을 소화하기도 하는데 보통 끝나는 시간이 한 8시 반, 9시 저녁 식사까지 하고 나면 집에 오는 시간이 9시 반에서 10시 그때는 이제 잠시 쉬어주는 시간 드라마 한 편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11시 넘어서 또 일을 하기 시작 컴퓨터 앞에 앉아요. 그러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 뭐 글을 쓰거나 또 해야 될 일, 못한 일을 또 마저 한다거나 또 공문을 검토한다거나 이메일 리서치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뉴스 같은 거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새벽 2, 3시가 보통인데 또 누워서 잠자기 전에 또 제가 뭘 유튜브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하루 일과가 진행됩니다. 저는 하루 동안에 내한테 마음껏 돈을 쓰라고 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좀 될까요? 라고 이렇게 누가 부탁을 할 때 내가 여유롭지 못해서 도움 주지 못했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가장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마음껏 한번 써봤으면 도와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아너 소사이어티 이제 그 1억 멤버십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데 기부도 하고 싶고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이거는 제가 아무리 가져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못 하는데 일단 여유가 된다면 이런 것부터 먼저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쓰고 싶은데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원도 한도 없이 쓰는 제일 중심은 이제 함께 이렇게 내 마음대로 기부하면서 그 기쁨을 누려보고 싶은 거. 이제 여기에도 있지만 이제 가끔씩 필요해서 도시 경영에 대해서 하나의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도시의 승리라고. 제가 이 책을 보면 메모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많이 중간중간 접혀 있고 줄도 그어져 있고 이런데 저는 이 책을 수시로 이제 봅니다. 이미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도시 경영에 대해서 차후에 지역을 위해서도 뭔가 좀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왔고, 이렇게 지역을 알고 전체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도시의 승리, 도시의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좀 많이 사봤고요. 전 시장님들한테 또 이제 선물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만 도시를 경영한다면 정말 지역이 발전하겠구나. 한 도시 경영장에서 지역이 어떻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이 교과서 같은 책이더라고요. 20살의 나에게 정말 20대 시절에 연애를 제대로 못 해본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 남편 되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쭉 이제 오랫동안 사람을 보는 짝을 고르는 안목을 키웠을 텐데, 저는 지금 저희 딸에게도 연애를 한 사람을 오래 사귀지 말고 연애를 많이 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다양한 어떤 상황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제가 만약에 이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마음껏 좋은 사람을 많이 사귀어보고 싶다. 정말 그 부분이 조금 후회스러운 20대의 삶입니다. 저 한마디, 참 열심히 잘 살았어. 다예요. 열심히 살았거든. 성취감? 뭔가 일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났을 때는 굉장히 성취감의 보람을 많이 느끼고 행복하게 만들고, 저는 일이 저에게 이제 행복감을 주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항상 옆에서 정말 걸리적거리고 좀 독립했으면 좋겠지만 이 딸이 재치와 유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웃게 만들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를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일과 딸인 것 같습니다. 기자로서 이제 살아왔으니 그 중에 이제 에피소드 하나인데요. 99년도에 우리 부산에 여성신문이 창간이 됐어요. 그때 창간 멤버로 제가 일을 했었는데, 그 해에 이호 영부인께서 부산의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사랑의 대바자가 있었어요. 그때 헬기를 타고 이제 요트 경기장에 이제 내리셨는데, 그때도 70대이셨으니까 굉장히 이제 연로하시고 또 약하셔가지고 부산에 와서 어떠한 이제 언론사나 매스컴하고도 이제 방송사하고 인터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고, 일체 없다라고 하셨고, 그때 수영만 요트 경기장 2층 사무실 전체를 이제 경호원들이 밀착 경호를 하면서 아무도 접근을 가까이 이제 못하게 쫙 완장을 끼고, 그때 당시 회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갔었죠. 그래 가서 이호 여사 동행을 쭉 일정을 다 이제 취재도 하고 현장도 스케치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호 여사님은 원래 여성 운동가 출신이고 또 여성 마인드가 뛰어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부산까지 내려왔고, 부산이 여성신문을 창간했는데 우리는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지금 거리에서 뵀는데 인터뷰 못하면 이거는 기자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호실장님을 진짜 1시간 넘도록 쫓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했죠. 좀 인터뷰 좀 하게 해달라. 난 누구누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안 됩니다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요. 그래도 제가 2층의 경호실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설득을 했죠. 그러면 본인들이 판단하지 말고 지역에 이렇게 부산에 여성신문이 창간됐는데 창간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이호 여사께서는 여성적 마인드 뛰어나시고 여성 운동을 또 했던 그런 분이니까 직접 한번 여쭤만 봐달라.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제가 포기를 하겠다. 직접 여쭤봐달라. 결국은 제 성화에 못 이겨서 영부인께 이제 문의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그러면 들어오라. 이래 돼서 1층 이제 VIP실에 이제 가게 됐죠. 갔는데 카메라를 이제 제가 직접 찍고 인터뷰하고 혼자서 다 해야 된대요. 다른 사람 못 들여보내야 된대. 그래서 저희 회장님도 따라 들어갈라 하셨는데 저지당하고 카메라도 다 분해해갖고 안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뭐 다른 게 숨겨진 게 없는 건지 이렇게 점검하고 나서 이제 저를 들려보내줬는데, 한 10분 정도 하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한 20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같이 찍은 사진이 정말 어디 누가 찍어준 것 같은데 이걸 잊어버린 게 굉장히 아쉽고, 또 이게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렇게 해온,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1인 미디어 시대에 유튜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이 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회에 좀 유익한 컨텐츠, 물론 유튜버 중에서 동영상 중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컨텐츠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성을 컨텐츠로 한 거는 그닥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 자신이 여성이고 또 언론사에서 한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거의 여성 관련 컨텐츠와 관련된 것들로 이제 언론사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요즘은 점점 이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사회에서 활동하고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이제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이 이 세상에서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면서 좀 살아가고 또 이러한 인구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이 여성들, 엄마, 할머니, 누이, 뭐 여동생, 누나, 딸,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여성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 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또 그러면서도 이 컨텐츠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 놓쳤던 부분들 또 그런 걸 한번 되짚어 줌으로써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한 번 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예를 들면 이제 여성을 둘러싸고 아직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라든지 사회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남녀 평등을 외치면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여성들조차도 양성평등 이야기를 하면 좀 약간 염증을 느끼거나 불편한 시각을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게 다가가는 컨텐츠가 아니라 정말 여성을 둘러싼 사회 환경, 사람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도입을 해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제도권에서는 아 저런 점이 문제가 있었네. 아 우리가 고쳐야 되겠구나. 개선의 여지를 동기를 부여시켜주는 그런 유익한 여성 관련 컨텐츠를 한번 만들고 싶어서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컨텐츠의 제목은 일단 차 한잔하고 가인데요. 요즘은 문자로 소통하고 전화 한 통으로 끝내고 사람이 사람 대 사람 이렇게 만나서 맨투맨으로 대화하는 게 좀 많이 단절된 불통의 시대예요. 사실 저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이것도 일종의 사람과 사람의 이제 소통 이제 연계,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가는 건데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차 한잔하고 가의 이 컨텐츠는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 또 아니면은 정말 새로운 사람인데 정말 이 차 한잔을 통해서 그 사람의 또 다양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결국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게 다 사람이 아니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사람을 통해서 좀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가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차 한잔하고 가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고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좀 기여하고 싶은데요. 여성을 둘러싼 사회 문제를 보다 편안하고 따뜻하게 또 누구나 무겁지 않은 생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편안한 그런 이제 컨텐츠로 제작될 텐데 많은 분들께서 좀 구독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보고자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